오늘도 출발 증시 진짜 전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그림을 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도 세워보면서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소를 해보는데 오늘은 글로벌 정세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주변 환경이 좀 변화한 점이 있나요? 저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좀 거하게 10년 전부터 한번 가보죠. 그냥 간단간단하게.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변할 것 같다. 이 변할 에너지가 뭘까? 네. 이게 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참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죠.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시죠? 2010년 12월 아랍의 봄. 아, 네. 예, 이때 이제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는 그 장기 집권의 독재자들이 정권에서 이탈되거나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랍의 봄이 실제 현실은 아랍의 겨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이집트나 이쪽 에너지를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 세상은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히려 이란하고 이라크가 거의 전쟁 관계인데 이제는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사우디가 가까이에서 미국의 그 오일 달러에 뭐라 그럴까요? 우방국이 이제는 사우디가 어떤 개념으로 바뀌냐면 친중 에너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전에 이제 아랍의 봄 그리고 그리스 위기, 유럽 재정 위기 이런 걸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나?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그 11월 달에 아랍의 봄 유럽 위기 때 유럽을 가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지 않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3국을 순방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를 갔네요. 예, 딱 당선되자마자요. 이때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을 잘 기억하시고 이때 여러분들이 오바마 독트린 피벗 투 아시아라는 단어를 그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에너지 왜 미얀마, 라오스를 갔나? 이때 이제 1대1로 중국이 부동항을 찾으려고 내려오려고 하는 에너지를 막으려고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결론은 그리고 또 중도 여기가 갖다 얘기해서 피벗 제가 차이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피벗 아시아가 현실은 피벗 차이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피벗 차이나 뭐냐? 캄보디아, 라오스, 부동항 그러니까 중국 군함이 여기에 완전히 이제는 장악을 했습니다. 또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어떤 형상이 나왔는지를 이런 동그라미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의 에너지가 되니까 2016년에 그러니까 4년 후에 이 에너지가 나왔고 이때 이제 또 클린턴 후보가 당선 못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로 네. 갔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에너지를 일본이 좀 맡았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쪽은. 그래서 이때는 아베 신조 총리가 갖고 중국 왕위부장하고 아베 신조가 그냥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돈 준다, 내가 돈 준다 서로들 맞아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원 외교 예, 한창 자원 이야기가 외교. 나왔었죠. 결론은 이 10년의 에너지가 일본을 지금 굉장히 망가지게 에너지를 완전히 축소시켜 버린 결과물이 된 것 네. 같아요. 중국한테 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아프리카의 이 투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 아프리카 연맹까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용 방식은 내부적으로 중국 돈 더 받지 말자. 완전히 이제는 귀속된다. 완전히 돈 주고 우리나라 중요한 걸 다 뺏는다. 이제 이런 시대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프리카에서 경각심이 생긴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1대1로 에너지가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판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동남아 쪽도 뚫었지, 중동 지역,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의 전략이 내치하고 대만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치 집중.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시진핑이
내년도 3월에 실질적으로 임기 만료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북경 올림픽을 해서 장기 집권을 가려는 포석에 여러 네. 가지의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대만 쪽을 건드리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대만을 방어해야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만에다가 무기 팔고 뭔가 이런 흐름이 계속 지금 이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 요게 우리나라가 하늘길이 열리냐 갇히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글로벌 매트릭스의 변화에서 쭉 보면 결론은 중동이나 동남아나 여러 가지 보면 중국 에너지가 일단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 시각이 내치로 들어오고 대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마이너스 된 게 동남아 쪽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전략이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1대1로 다이아몬드 전략으로 진주 목걸이를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내치가 하는데 미국은 이 다이아몬드 전략에서 뭔가 힘을 집중해서 그래서 시장을 딱 봐도 미국의 자원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인도, 여기 호주, 실적으로 일본도요. 전체적인 국가의 외교적인 그 외부적인 에너지는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2012년 저점 대비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일본 증시도 망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나 해서 일본 증시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이집트입니다. 2012년 바닥 찍고 2018년을 고점 찍어서 이제 2018년부터 하락입니다. 아, 월봉인가 보네요. 예, 월봉. 그러니까 동남아나 그다음에 이 중동, 아프리카나 다 2018년이 고점인 것 같아요. 네. 2018. 이집트. 카타르는 2014년 고점이고 지금은 약간 뭔가 이거 카타르가 새롭게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 막 자꾸 만드는 게 이거를 살리려고 뭔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자본을 끌어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카타르 프로젝트고요. 사우디가 최고입니다. 사우디 요즘 좋네요. 예, 사우디가 2014년에 고점을 뚫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네온 프로젝트, 아람코 상장 이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요. 상해는 2012년에서 2015년에 2000에서 5000 갔다가 지금 중립지대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위로 갈 건지 아래 갈 건지 방향의 모색이 내년도 북경 올림픽과 정권의 어떠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되냐 여기서 노이즈 나오는 이게 결정할 것 같고요. 니케이는 보세요. 오히려 지수 2012년 바닥 찍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 에너지인데 지수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특히 2017년까지는 무시무시한 박스피. 네. 예. 그러다가 2018년에 잠시 줬다가 코로나 주고 이제 뭔가 새로운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분출하는지가 이제 저는 이번 달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번 달 8월 중순 이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거죠. 이제 그 조건문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하늘길 열린다. 예. 근데 이게 안 되면 여전히 변동성이다.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보세요. 2012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 3,000. 아,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예,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전 세계에 비교하면 이 나스닥의 미국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갔는지를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상승률은 네. 뭐 미국 시장 5천에서 여기는 5천 단이 15,000단. 그 다음에 프랑스는 3천 단이 6,700단. 근데 유럽 쪽에서 가장 빡센 게 이게 영연방. 아, 네. 그러니까 뭐 블랙시트하고 보시면 노이즈가 많았죠. 영국은 옆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그냥 갇혀 있는 느낌. 호주도 카나다도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2021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호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연방 쪽은 이제 박스로 갇혀 있는 느낌. 인도가 이제 치고 나가죠. 인도가. 그러네요. 예, 인도가 대만 갖고는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에너지에 전략적인 플러스 알파를 주는 데가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거를 잘 이용하면 이제 하늘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동남아에는 베트남이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뒷창구 역할을 할까요? 그 중국이나 이렇게 막 우회 전략의 TPP, 그 CPTPP 그 과정에서 베트남이 이제 밸류체인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플라스를 이용하니까 베트남이 좋고요. 네. 말레이시아가 이게 일본 에너지인데 너무 안 좋네요. 완전히 거의 여기는 죽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다음에 그나마 태국도 박스인데 그 말레이시아보단 나아요. 인도네시아도 비슷해요. 2018년. 필리핀도 비슷해요. 그러네요. 이렇게 제 세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왜 블랙록이 아시아를 다시 상격할 때라고 왜 이런 CIO가 이런 전략을 세우는지 네. 감이 좀 잡히시죠? 여기서 약한 곳은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를 가장 취약한 게 얘네들이 탄소 중립 넷제로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갖다 대서 금융 복합제들이 성립돼서 이게 60경의 돈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판을 그냥 흔들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나은 세계 재건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하고 동남아가 늦었으니까 이제 집중을 어디에다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될까요? 중동? 대만. 대만. 네. 중동은 놓쳤다고 생각을 인정을 놓친 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만과 그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근데 여기에 북한 카드를 사용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북한하고 빅딜하자, 북한하고 연맹을 맺자 이런 싱크탱크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또 흐름을 종전선언이라든지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블랙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대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 무지하게 보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CIO가 한국에다 우리 국무총리한테 편지를 보내요. 네. 이 결론은 뭐냐? 석탄 발전소 짓지 마. 너 지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 아, 연기금을 뭐 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에 탄소 정책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란, 사만. 근데 내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왜 석탄 발전소죠? 그러니까 이런 갑질의 그러니까 ESG의 이 갑질이 이제는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뿐만 아니라 네. 유럽이 지금 탄소 배출 뭐 CI 그 연금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의 그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펀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할 거라고. 근데 이 펀드가 우리나라에 10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개별 종목단의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증시상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만 아니라 이것도 연합체입니다. 그러겠죠. 아까 금융복합제가 한 60개, 여기에 한 소속 파트예요. 네. 그러면 선봉장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이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중동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우디, 네온.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석유도 피크를 대비해서 우리는 뭔가 스마트 시티의 연결고리로 중국 자본과 내가 갖고 있는 아람코의 지분을 매각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네. 이게 스마트 도시, 스마트 에너지, 원자력, 태양광, 수소 이쪽에는 석유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탈석유를 대비해서 이런 구도로 앞으로 2050년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카타르가 조금 못 갔죠. 예. 그러면 이쪽은 중국의 국유기업인 시누하고 같이 해서 이 카타르 프로젝트에 뭔가 대규모 물류로 해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벌써 이 프로젝트 시동 중입니다. 이 연결고리에 우리나라 조선주의 대우조선어양 언제 삽니까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 10년 동안의 큰 그림은 우리나라를 뭔가 보려면 이 수소 인프라, 수소 경제 이게 국제적인 그러니까 탄소를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2차 전지 배터리로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수소 인프라, 수소 플랫, 수소 물류, 수소 에너지 네. 이런 것들로 가서 거기에 중심이 현대차 그룹하고 포스코라고 그쪽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앞으로 큰 그림을 보시는데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라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ESG 그중에서도 친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이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친환경 쪽의 투자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또 포인트가 되는구나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몹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꺾인다면 삼성전자 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78,000원에서 예. 83,000원까지 왔어요. 왔어요. 이 온 게 예. 뚫리려면 이제 9만 전자 봐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입후문을 해야겠습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뭔가 국제적인 뭔가 흐름이 앞으로 8월 달, 9월 달 나오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데에서 1차 징후를 찾자. 저는 그렇게 잡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5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나. 그러면 미국에 보이지 않게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40조 들어와. 근데 아직까지 그게 집행이 안 되죠. 그러면 가석방되고 지금 벌써 임원진들은 미국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골고리에 이제 가석방돼서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흔들었다 다시 치고 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밸류 단위 가죠. 네. 그러면 이제 IT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조 규모 중에 어떤 투자, 삼성전자, 현대차, SK그룹 쫙 들어간다고요.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나 이게 이제 8월 중순에 결판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시장을 핸들링하는 세력은 어떤 거다. 그동안 매도했던 포지션만 정리하고 삼성전자 땡겼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가 78,000원에서 우리는 3,200 지지하고 여기서 팍 땡겼습니다. 3일간 그렇죠. 요 땅땅 친 게 770만 주 600만에서 1,400만 주 사고 어저께는 100만 주 때렸어요. 네. 그래서 음봉 나왔는데 요때 6월 3일 날 고가를 뚫었어요. 근데 6월 3일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는 3,260, 종합 선물은 435. 그래서 요 매수 에너지. 근데 실적은 금융투자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선물이 네. 매수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1조 5천억, 1조 3천억 어마무시하게 거의 1조 가까이의 에너지가 3일간 연달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미결제 약정 이게 순수하게 상방으로 봤다 그러면 선물 네이키드 매수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미결제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바닥이었을 때 423입일 때 25만 7천 개. 삼성전자 갖고 1조 거의 3조를 샀는데 25만 7천 개. 네.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동안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해 놓은 이 합성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 청산한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사갖고 요번에 눈에 보이는 선물 매수는 청산 매수의 환매수 에너지가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라고요.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결론이죠. 24만 개, 그러니까 23만 개에서 25만 개에서 미결제 늘리면서 죽였는데 지금 땡긴데 미결제는 똑같아요. 네. 그럼 청산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키드 매수가 들어오든지 이제 삼성전자 에너지를 치고 나가면서 밸류 체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방의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들 여기 보시면 노스코리아 그랜드 바긴이라는 단어가 네. 뭔가 빅딜 같죠. 그 다음에 여기 한미연합사 1등, 2등의 장군님들이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사면 투자 M&A 진행. 이게 연달아서 입품으로 쫙 나가면 우리 시장 이거 3,400이 아니라 그냥 뚫려버립니다. 재평가가 된다. 확실히 예. 레벨업이 된다. 근데 네. 이게 노이즈가 걸려요. 그러면 예. 그동안 포지션을 늘리지 않았던 거 청산만 한 거거든요. 다시 그냥 쏙 벌어버립니다. 이게 결판이 8월 15일이고 오늘 갖다 얘기해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돼서 이제 뭔가 주도주의 물주기가 딱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뭔가 죽고 이제 이쪽으로 붙는구나. 정말 궁금해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예, 될지. 이게 IT 전차 군단을 끌고 가요. 네. 이 에너지가 8월 이번 주와 중순 안에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에너지가 그쪽이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걸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미 그러니까 눌림목 예. 줄 때 사놓고 오히려 부품 따는 사놓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이 오히려 예. 수익률이 삼성보다 날 테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 미국의 밸류체인이 있는 종목 IT 밸류체인을 사놓고 이게 5일 동안 20% 이상 에너지 나온다.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북방의 종전선언이나 남북관계 변화나 전환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잘 봐야 되고 저기도 잘 봐야 되니까. 그럼 지휘부만 훈련하는 건지 오히려 하면 북방주를 오히려 조정할 거라고요. 그때 오히려 사시죠. 조정시 매수. 예. 네. 그러면 뭔가 큰 물주기는 뭔가 변화의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선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변화의 물주기는 이게 10년 동안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건 단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타시면 뭔가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같이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그 8개월 동안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럼요. 너무 지겨웠죠. 예. 이번 주가 그거에 그 고통을 이겨내면 전환하는 길목에 플러스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체크해드린 이 부분을 네. 잘 보시면 이게 가는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의 굵은 물줄기가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데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